태극신검 이해를 시작하겠습니다. 선천팔계와 무. 선천팔계는 무언가를 설명하기 위해 만들어진 논리체계입니다. 그렇죠. 선천팔계 도형들을 보면 도형들의 모양만 알 수 있지 내용을 알 수 있는 건 아니죠. 내용을 대입시키겠죠. 무언가를 체계적으로 이해하기 위해 만들어진 논리체계라는 거죠. 어떠한 논리체계도 만들어질 때는 무언가를 통해서 균합적으로 만들어지고 유사한 다른 것들을 체계적으로 이해하기 위해 무와 결합시켜 초기 논리체계를 만들 시 이용했던 무언가를 삭제하는 것입니다. 논리체계는 어떻게 만들까요? 논리체계를 만들어 보지 않는 이들은 모르겠죠. 이해를 하다 보면 어떤 형식이 발견되죠. 어떤 대상을 연구하다 보면 형식을 찾고 그 대상을 지워버리면 논리체계가 되는 거죠. 여러 대상들을 연구해서 공통되는 형식을 찾아야 되겠죠. 그 말을 하는 거죠. 무언가는 순환하며 이어지며 변화하는 것입니다. 선천팔계에서 발견된 선천팔계가 적용되는 대상은 뭐라는 건가요? 순환하며 이어지며 변화하는 것이겠죠. 처음에는 기후 변화에 따른 물질의 변화를 알아내기 위해서 만들어졌을 것으로 판단되나 순환하며 이어지면서 변하는 것들이 워낙 많이 관찰되므로 무와 결합시켜 내재되어 있는 대상을 삭제해버린 것입니다. 그 선천팔계를 어떤 용도로 만들었을까? 그렇게 생각해 볼 수 있겠죠, 고대인들이. 그래요. 뭐 이게 아닐 수도 있겠죠. 근데 순환하며 이어지며 변하는 것, 대표적으로 뭐 계절이나 시간이나 그런 게 있죠. 그런 것을 파악하기 위해서 만들지 않았을까. 그래요. 고대 그 기후나 시간을 아는 게 중요할 수 있잖아요. 사람들이 살아가는데 시계가 있는 것도 아니고 뭔가를 인식하기 위해서 만들었겠죠. 그렇게 보는 거예요. 음, 따라서 순환하며 이어지며 변화하는 것이 아닌 대상에 적용시키면 의미가 없어지며 계의 순서를 변경하여 자신이 원하는 것을 설명하려 한다거나 설명이 용이하지 않아 다른 논리체계를 끌어온다거나 하는 행위는 논리체계가 무엇인지를 모르는 무지한 행동입니다. 순환하며 이어지며 변화하는 것을 체계적으로 이해하기 위해서 만든 논리체계가 선천팔계인데 걔들이 순서를 바꿔버리면 어떻게 되나요? 다른 논리체계가 되는 거죠. 논리체계가 아니게 되거나 그 말을 하는 거죠. 선천팔계라는 논리체계는 순환하며 변하는 대상의 상태를 도형으로 일반화한 것입니다. 그렇죠. 말로 써놨으면 이해하기 편하죠. 근데 말로 안 써놨죠. 그냥 도형 모양만 그래요. 보여주고 있죠. 스스로 그 속에서 그것이 논리체계임을 알고 어디에 적용해야 되는 것인지 스스로 깨달아야 되죠. 논리체계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런데 탐구 대상과의 관계를 무시한 채 형식을 변형시킬 경우 변형시킨 형식은 적용할 대상을 상실하게 됩니다. 아까 얘기했죠. 따라서 계획 순서를 변경시킨 이는 선천팔계가 일종의 논리체계라는 사실을 파악하지 못하였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요. 후천팔계도 있죠. 그 순서가 다르죠. 걔들이 순서. 그래요. 그럼 후천팔계를 논리체계로 사용했다면 선천팔계와 다른 논리체계가 돼버리는 거죠. 그렇게 그 얘기를 하는 거죠. 완전히 다른 것이 돼버리는 거죠. 기후 변화를 연구하다가 만들어진 것이라고 판단하는 이유는 지금은 대수롭지 않다고 생각할 수 있으나 고대는 기후의 변화에 따른 물질 변화는 생존과 직결되었을 것입니다. 그렇겠죠. 기후가 굉장히 중요했겠죠. 본시 발명의 어머니는 필요성인 것입니다. 그래요. 기후는 순환하며 이어지며 변하지요. 따라서 기후 변화를 선천팔계의 이치에 입각해 이해가 가능합니다. 발명의 어머니는 필요성인 것입니다. 문득 그런 깨달음이 있어서 써놓은 건데
혹시 딴 사람이 이런 말을 했나 싶어서 딴 사람이 했을 수도 있겠죠. 한번 쳐봤어요. 누가 했는 말인지 나와 있진 않죠. 근데 발명의 어머니는 필요성이다. 필요는 발명의 어머니. 2021년에도 보이고 그래요. 요즘에는 필요가 발명의 어머니다라는 말이 제법 많이 유행을 하고 있는데 만약 2017년 이전에 이런 말이 없었으면 이거를 써니가 최초로 한 것인데 발명의 어머니의 필요성이다. 그 전에도 누군가가 깨달아서 했을 가능성이 크겠죠. 이 정도는 큰 깨달음을 요구하는 건 아니니까. 하여간 선천팔기는 신금을 사용할 줄 알고 무의 쓰임새를 알아야 만들 수 있는 논리체계인 것입니다. 그렇죠. 논리체계를 만드는 방법을 설명해놨죠. 선천팔기는 논리체계이고 논리체계를 만드는 방법을 설명해놨어요. 인간형을 현 시대의 인간형을 한번 논리체계로 한번 만들어 볼 수 없을까 그 생각을 했죠. 예전에 언급했죠. 형식상 한국인의 종류. 그래요. 한국인 속분류표. 한국인에는 한국인과 비한국인이 있다. 그래요. 한국인과 비한국인이 있다. 한국인에는 이제 속이 비한국인, 한국인이 있다. 겉은 한국인이라 하더라도 그랬죠. 사람 속은 어떨까? 꼭 한국인이 아니더라도 그래서 그래요. 인간형을 한번 만들어 볼 수가 있는 거예요. 마음에 따라서. 이쪽은 이제 현 시대 사람들에 대한 인간형이죠. 그리고 오른쪽은 이제 한국에 적용한 케이스죠. 제도는 세 개의 제도가 있다 했죠. 현 시대에서 그래요. 시장 지배 시대 제도가 있고 순수 고대 농경국가 시대 제도가 있고 변형된 고대 농경국가 시대 제도가 있다고 예전에 설명했죠. 사회주의, 공산주의 제도 이런 걸 얘기하는 거죠. 이 세 제도에 의해서 이 세 제도의 의지에 의해서 이 세 제도의 의지에 사람들은 영향을 받고 있다 그랬죠. 충분히 발전한 나라는 순수 고대 농경 국가가 아니죠. 하지만 왜 영향을 받느냐? 시장 지배 시대 제도가 도입된 지는 그렇게 오래되지 않았다고 그랬죠. 대부분의 나라들에서. 오래된 나라라 해봤자 한 몇백 년밖에 안 됐겠죠. 한국은 한 100년 정도밖에 안 됐죠. 그래서 순수 고대 농경 국가 시대 제도의 의지에도 영향을 받는다는 거예요. 순수 고대 농경 국가 시대 제도의 의지에만 영향을 받는다. 그런 인간도 있을 수 있죠. 현 시대를 거부하면서 시장이 반발하면서 현 시대는 시장 지배 시대를 했죠. 반발하면서 고대 농경 국가 시대를 그리워하고 이상향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조선 같은 나라를 더 좋아할 수도 있죠. 현 시대 그래요. 시장 지배 시대 제도 국가보다. 그런 인간을 순수 고대 농경 국가형 인간이라고 규정할 수 있겠죠. 그리고 이제 시장 지배 시대 제도에만 시장 지배 시대 제도의 의지에만 영향을 받아요. 그런 인간은 시장형 인간이라고 규정할 수 있겠죠. 또 어떤 인간이 있나요? 변형된 고대 농경국가 시대 제도, 즉 사회주의나 공산주의의 의지에 영향을 받는 이들이 있다고 그랬죠. 그런 인간은 어떤 인간으로 볼 수 있을까요? 빨갱이형 인간, 사회주의자나 공산주의자 이렇게 되는 거죠. 1, 2, 3번만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어떤 게 있냐, 1번과 2번이 결합할 수 있겠죠. 또 1번과 3번이 결합할 수 있겠죠. 또 1번과 2번과 3번이 결합할 수도 있겠죠. 즉 순수 고대 농경 국가형 인간과 시장형 인간이 결합되면 어떻게 될까요? 예비 시장형 인간이죠. 이런 사람들이 많겠죠. 시대가 변한 지 얼마 안 됐으니까. 그래요. 1과 3이 결합되면 어떻게 될까요? 순수 고대 농경 국가형 인간과 빨갱이 인간, 미개형 빨갱이가 되는 거죠. 그래요. 그 다음에 시장형 인간과 빨갱이형 인간이 결합되면 어떻게 될까요? 사회주의나 공산주의는 시장이나 민간기업, 사유재산에 반발해서 나온 견해인 거죠. 그래서 합쳐지기 어렵죠. 근데 그걸 억지로 합치려고 그래요. 뭔가 사유주의도 좋을 것 같고 또 시장도 좋을 것 같고 뭐 혼란 속에 있는 거예요. 혼란형 빨갱이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예요. 대부분의 인간들은, 전 세계인들은 이 분류 안에 들어가겠죠. 이걸 한국에 적용하면 어떻게 될까요? 순수 고대 농경국가형 인간, 한국, 조선이 좋아, 이제 마음속으로. 그래요. 한국인에는 자기가 한국인이라고 생각하는 이도 있고 한국인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이가 있다 그랬죠. 비한국인이 되는 거예요. 근데 한국에서 고대 농경국가는 어떤 시대였나요? 조선시대였죠. 그러니까 조선형 비한국인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한국은 어떤가요? 한국이라는 나라는 시장 지배 시대 제도에서 살고 싶어 하고 시장 지배 시대 제도를 지원하는 국가들에 의해서 세워진 나라죠. 따라서 시장형 인간은 어떻게 규정할 수 있을까요? 완전한 한국인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빨갱이형 인간은 어떻게 되나요? 마음이 빨갱이, 사회주의자나 공산주의자, 빨갱이죠. 비한국인이죠. 순수 빨갱이, 북한 빨갱이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주사파 빨갱이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북한은 거부하면서 사회주의자나 공산주의자인 자들을 얘기하는 거죠. 이전에 형식상 한국인, 속이 비한국인 중에서는 조생진 일본인이 있고 조일인 순수 빨갱이가 있고 조일인 북한 빨갱이가 있다 했죠. 조일인 순수 빨갱이가 그래요. 여기에 속하는 거예요. 한국에 적용할 경우 1 플러스 2 순수 고대 농경 국가형 인간과 시장형 인간이 합쳐진 경우 어떨까요? 그런 사람 중에서는 자기가 한국인이라고 생각하는 이도 있고 한국인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이도 있겠죠. 한국인이라고 생각하면 표준 한국인이에요. 시장형 인간이 완전한 한국인인 건 아니에요. 시장형 인간이 표준 한국인인 건 아니에요. 왜 그럴까요? 시장 지배 시대 제도가 한국에 도입된 지는 그렇게 오래되지 않았죠. 한 100년 정도밖에 안 됐죠. 대부분 사람들은 순수 고대 농경국가 시대 제도의 의지의 영향을 받아요. 그래요. 그런 경우는 많이 볼 수가 있는 거죠. 시장을 존중하면서도 신분제도, 순수 고대 농경국가 시대에는 신분제도가 있었죠. 남녀 차별도 있었고 그 시장을 인정하면서도 약간 어떤 차별적인 행동을 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런 경우는 순수 고대 농경국가 시대 제도의 의지에 영향을 받고 있는 경우죠. 어느 정도 영향을 받는 거예요. 그래요. 시장을 인정하지만 순수 고대 농경국가 시대 순수 고대 농경국가 시대의 영향을 어느 정도 받는 인간들, 표준 한국인인 거예요. 순수 고대 농경국가
시대 제도의 의지에서 완전히 벗어나면 완전한 한국인이 되겠죠. 그렇게 되는 거예요. 전 세계에 이런 인간들이 제일 굉장히 많을 수가 있어요. 근데 한국인이 아닌 이들도 있겠죠. 자기 한국인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이들도 있을 수 있어요. 표준 비한국인이죠. 이런 사람들이 많을 수 있다는 거예요. 사회주의자나 공산주의자는 아니지만 그래요. 조생진 일본인 같은 경우, 조생진 일본인은 뭔가요? 반일 감정, 윤동주와 같은 자화상. 일본의 적대정령이 한국 정부 이승만 부정, 임시정부 김구경에서 한국을 부정하는 거죠. 사회주의자 공산주의자는 아니지만 조생진 일본인이다. 그 다음에 1 플러스 3 미개형 빨갱이죠. 순수 고대 농경국가의 인간과 빨갱이형 인간이 결합하는 거죠. 시장을 부정하면서 문명을 파괴해야 된다. 시장을 파괴해야 된다. 이런 주장을 하는 이들이죠. 북한식 빨갱이다. 조일인 북한 빨갱이가 속한다. 이게 조일인 북한 빨갱이. 시장과 민간기업 사유재산 파괴기 농업 중시 타산업 병시 관습적인 신분제도 인정 반미 반일 선동 이런 주장을 하는 이들이죠. 그래요. 농업을 중시하고 상공업을 경시하고 금융업 이런 거를 그 자본에 대해서 차별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는 이들이죠. 혼란형 빨갱이 혼란형 빨갱이는 비한국인에 속하겠죠. 준 빨갱이죠. 시장과 사회주의를 결합하려고 하는 거죠. 그래요. 준 빨갱이도 빨갱이 행위는 결국 빨갱이 행위와 똑같은 거예요. 빨갱이라 해서 바로 뭐 어떤 시장과 사유재산 민간 기업을 뭐 파괴하려 하진 않잖아요. 서서히 파괴하려 하지. 준 빨갱이나 빨갱이는 겉으로 드러나는 건 똑같다는 거예요. 그래요. 그래요. 이렇게 이제 한국인들을 세계인과 한국인들을 분석할 수 있는 논리 체계를 만들었으니 한번 적용도 해봐야 되겠죠. 볼게요. 윤석열 정부에 반대해서 시국선언을 했죠. 그 천주교 신부들이 전부는 아닌 것 같고 전부일 수도 있고 전부 그 뜻일 수도 있고 일부 뜻일 수도 있고 뭐 그렇게 했죠. 삭고는 안 된다. 차별심이 보이죠. 일에 대해서 일용직도 열심히 살아가는 사람들인데 산업공상 이런 게 보이는 거예요. 약간 순수 고대 농경국가 시대 제도의 의지에 영향을 받고 있구나. 그걸 알 수 있죠. 한다는 사람들아 언제까지나 너희 마음을 고집할 셈이냐. 어찌하여 헛일을 좋아들 하면 그 짓을 찾아서 얻으려느냐. 뭐 그래요. 뭐 고집을 부린다는 거겠죠. 윤석열 정부가 윤석열 대통령이나 진실하지 않다. 거짓에 집착하고 있다. 뭐 이런 말이겠죠. 오려 시국 기도의 취지 서울에서 시작하여 이렇게 하는 거예요. 물정했던 나라가 빠르게 무너지고 있다. 외교와 안보, 경제, 민생, 복지 등 모든 흔들리고 있다. 구체적인 내용은 안 나와 있죠. 국고부터 줄줄 세고 있다. 일본의 1억 늘어나는 나라 및 앞으로 4년간 이자만 폭주하는 뉴스가 넘쳐난다. 어려운 국민을 돕는 자유로운 지출 때문이 아니다. 돈을 막 쓰더라도 자유로운 지출은 뭐 괜찮다는 건가? 이런 생각할 수 있죠. 약간 포퓰리즘이 보이죠. 위정자 자신을 시장하느라 흥청망청한 결과다. 그래요. 사적으로 뭐 유용하고 있다. 뭐 이런 말이겠죠. 어떤 눈물을 얘기하는지는 알 수가 없죠. 기왕 뽑았으니 믿고 맡기는 수밖에 없지 않은가 할지 모른다. 사제의 양심상 가만히 두고 볼 수 없어 어려우시고 기도회를 시작한다. 하느님 나라여야 할 우리나라가 이렇게 망가지고 있으니 이 세상에 계실 때
큰 소리를 부르짖고 눈물을 흘리며 기도와 탄원을 올리셨던 하여튼 그렇고 뭐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니죠. 현실을 분석하는 경출년 여름 나라가 선비를 기른 지 500년인데 그래 선비는 조선시대에 있던 선비가 있죠. 하며 죽음으로써 만국을 책임지려 했던 매천 선생은 못 되더라도 신부가 되어 오늘까지 결례로부터 받은 은혜에 만분의 일이라도 보답이 될까 하여 기도하는 것임을 거듭 말씀드린다. 조선시대 선비 매천을 존경함을 알 수가 있죠. 매천은 어떤 사람인가요? 1910년 한국이 일본의 식민지가 될 때 자살했던 이죠. 아무도 안 죽길래 안 죽으려 하니까 내라도 죽겠다 이러면서 자살했는데 뭐 특별히 죽어야 될 이유가 있는 사람은 아니었죠. 정치 지도자도 아니었고 그런데 죽으면서 학자였는데 그래요. 자살하면서 유명해졌죠. 아무도 안 죽으려 했던 거예요. 아무도 안 죽으려 해서 내라도 죽는다 이라고 죽은 거예요. 그렇게 뭐 그 시대 사람들이 조선을 사랑하지 않았죠. 사랑했으면 많은 이들이 자살했겠죠. 뭐 망할만 하니까 망하겠다 이런 생각했던 거예요. 퇴진을 요구하는 이유. 대통령은 대한민국 최고 권력이니 그가 모신과 살림이라는 막중한 책무를 짊어지는 자라서 그런 권한을 허락하는 것이다. 뭐 사적 욕망을 다스리고 공익을 앞세울 줄 아는 사람이라야 한다. 뭐 말이 다 맞는 말이죠. 근데 그래 한번 보지 뭐. 조선의 선비들은 관직을 상직으로 여겼다. 조선의 선비들을 굉장히 좋아함을 알 수가 있어요. 그래요. 뭐가 느껴지나요? 조선령 비한국인인가?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죠. 그런데 1년 전만 해도 우리 시민사회의 일원이었던 윤석열 씨는 하나부터 열까지 자신이 온 국민 앞에 바쳤던 맹세를 모조리 배신하였다. 얼마든지 살릴 수 있었던 젊은이들이 죽게 놔두었고요. 정말 설명했으나 별도 설명 안 하겠습니다. 농민을 무시하고 양곡관리법 거부, 시장을 파괴하려 하는 거죠. 시장을 파괴하려는 법이죠. 무조건 사줘야 된다. 시장 지배 시대 제도에서 인정되지 않죠. 물론 뭐 국가 정책상 그래요. 어느 정도 육성을 할 수 있겠지만 특별한 산업과 특별한 산업에 속한 이들을 그래요. 차별적으로 그래요. 특혜를 주는 건 인정 안 되는 거죠. 노동자들을 적대시함으로써 유사일에 꾸준히 일과 힘든 수고를 도맡았으며 대접 한번 찾아보지 못한 천하지 대본에게 굴욕과 수모를 안기고 있다. 농업과 농업에 종사하는 이들은 가리키죠. 그래요. 순수 고대 농경 국가형 인간들인가 계속 그런 생각이 들죠. 구체적인 내용만 보면 말을 들어보고 조선시대 선비를 그래요. 이상형으로 받아들이고 그의 안중에는 1%의 부자와 대기업, 일본과 미국뿐인 듯하다. 재산과 민간 기업에 대한 여기서 적개심이 보이는 거죠. 그리고 반미 반일의 구시적인 일본에 대한 일본과 미국에 대한 약간 적개심이 느껴지죠. 그러면 어떻게 되나요? 조선령 비양국인에서 이제 순수 고대 농경 국가와 빨갱이 결합 1+3으로 넘어가는 거죠. 북한식 빨갱이. 그래요. 조일인 북한 빨갱이에 속하게 되는 거죠. 그렇게 되는 거예요. 강한 자에게 한없이 불굴하고 약자들에게 한없이 비정한 삽군을 국제사회가 비웃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은 삽군으로 천하게 보고 있는 거죠. 그래요. 박정희 전두환 노태우 이명박 박근혜 윤석열 범죄자로 인식.
천하게 보거나 아주 죄를 지는 이로 보고 있는 것이죠. 차별심도 보이고. 그래요. 그렇게 되는 거예요. 인간형이 딱 인간형 논리체계에 의해서 딱 분석이 되죠. 북한식 빨갱이, 미개형, 전 세계적으로 보면 미개형 빨갱이, 한국에 적용하면 북한식 빨갱이,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요. 한 가지 사례만 더 볼까요? 별별 인간들이 다 있지만 다 분석이 가능해요. 윤석열에 경고한다. 기후학당 정부 멈춰라. 그러면 어디에 속하나요? 뭔가 이 앞에 보면 조일인 순수 빨갱이거나 조일인 북한 빨갱이일 가능성이 크다. 그렇게 생각하겠죠. 왜? 일단 박근혜, 전두환, 노태우, 이명박, 박근혜, 윤석열 범죄자로 인식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둘 중에 하나일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좀 내용을 더 봐야 되겠죠. 그래서 어떤 책임을 물어야 하는가, 무엇을 바꿔야 하는가. 이윤을 위해서라면 모든 걸 집어삼키는 자본의 저 잔혹한 폭력을 멈춰야 한다. 민간 자본에 대한 적개심을 보이죠. 그래요. 그럼 빨갱이겠죠. 그래요. 반주구적, 반민주적, 반노동적. 자본과 노동을 대립시키고 있고, 자본과 근로자를 갈등 관계다. 뭐 이렇게 보고 있는 거죠. 그래요. 설악산 오색 케이블카 설치 산업이 환경부의 조건부 동의로 전국립공원에 케이블카 설치에 빗장을 열었다. 결코 해서는 안 되는 일이 벌어지고 있으며, 글쎄요, 케이블카가 설악산에 있으면 안 될 이유는 없죠. 뭐 환경 케이블카를 설치한다 해서 뭐 크게 오염이 되는 것도 아닌데 반대를 하죠. 하여튼 뭐 개발하는 걸 싫어해요. 개발하면 안 된다고 주장하는 거죠. 뭐가 보이나요? 자본에 대한 적개심이 보이고 개발하면 안 된다. 그래요. 순수 고대 농경 국가형 인간이 보이죠. 북한식 발갱이에요. 자본에 대한 적개심이 보이고. 그러면 그래요. 이건 아까 천주교 그거죠. 시국선은 언젠가는 우리도 그분 앞에서 심판을 받아야 합니다. 하나님 눈앞에는 모든 것이 다 벌거숭이로 드러나기 마련입니다. 언젠가는 우리도 그분 앞에서 심판을 받아야 합니다. 언젠가 심판받을 이유는 없는 거죠. 지금 당장 한번 예상되는 심판을 해볼 수도 있는 거예요. 어떻게? 하늘나라 법이 예전에 있다고 얘기했죠. 1. 시장과 자본을 지키며 발전시켜야 한다. 달린 조항을 볼 수 있겠죠. 시장과 자본을 파괴하려는 자는 교화하거나 죽여라. 그래요. 다른 거 볼 필요도 없잖아요. 딱 1조에 걸리잖아요. 하늘나라 법에 의하면 어떻게 되나요? 교화소에 얻거나 사형당하겠죠. 교화소에 끌려가거나 사형당하는 거예요. 아직 현 시대에서 하늘나라 재판소가 없어서 그렇지, 하늘나라 재판소가 있으면 그래요. 교화소에 끌려가거나 사형당하겠죠. 하늘나라 가도 그렇게 되는 거예요. 언젠가 이런 거 얘기할 필요 없다는 거예요. 여기서 당장 한번 판단해 보면 된다는 거예요. 그래요. 이번 시간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